자, 선생님이 이제 수열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뤄지는 수열이 두 종류가 있다고 했는데, 첫 번째가 등차 수열이었고요. 이제 등비 수열 두 번째 내용을 하겠습니다. 자, 등비 수열은 어떤 내용이냐면, 예를 들면 볼까요? 344번처럼 그냥 다른 예를 한번 볼게요. 예를 들어서 여기가 2랍니다. 그 다음에 6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장이 18이에요. 그 다음 네 번장이 54예요. 자, 요렇게 확장되는 수열을 보고 우리가 등비 수열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확장이 되냐면, 여기에 곱해지는 수 3이 곱해져서 얘가 표현이 되죠. 그럼 또 여기에 똑같은 수 3이 또 곱해져서 또 표현이 되요. 여기에서 또 3이 또 곱해져서 이렇게 다음하게 표현이 되고요. 이렇게 일정한 수가 곱해져서 일정한 수가 더해져서 확장되는 수열을 우리가 등차 수열이라고 했다고 치면, 일정한 수가 곱해져서 이렇게 확장되는 수열을 보고 등비수열이라고 해요. 등비수열. 그러면 등비수열에서도 마찬가지로 중요한 것은 첫째 항이 어디에서 시작하는지와 그 규칙성이겠죠. 규칙성. 여기서는 곱하는 수가 일정하죠. 이 곱하는 수, 일정한 곱하는 수의 값을 뭐라고 하냐면, 등차수에서는 공차라고 한 것처럼 등비수에서는 공비라는 표현을 쓸 거예요. 공비.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두 번째 항은요. 두 번째 항. 첫 번째 항은 지금 2고요. 두 번째 항은 어떻게 나오냐면요. 2에서요. 3이 하나 곱해졌네요. 두 번째 항은. 그럼 세 번째 항은, 세 번째 항 이 18은 어떻게 썼냐면, 첫 번째 항으로부터 3이 두 번 곱해져서 왔죠. 세 번째 항은 2로부터 3이 지금 두 번 곱해져서 왔습니다. 3의 제곱으로 쓸게요. 그러면 네 번째 항은요. 2로부터 3이 세 번 곱해지죠. 규칙성이 세 번 붙겠습니다. 3이 세 번 붙을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가자면 A10은요. 10번째는요. 2로부터 규칙성이 9번 붙을 거예요. 즉 3, 공비가 9번 붙을 겁니다. 3의 구제곱. 자, 이런 식으로 봤을 때 우리는 AN은 n번째 항은요. 2로부터 규칙성이 n-1개 붙어서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자, 그럼 얘를 좀 일반화해 보겠습니다. 얘를 일반화해 보면, 자, 어떠한 수열이 어떤 식으로 확장이 되냐면, AN이라고 할게요. AN 수열이 A1, A2, A3, A4 이렇게 확장이 되는데, 규칙성이 이런 규칙을 가지고 있다고 칩시다. 여기에 곱하는 수가 일정하대요. 보통 등비 수열에서는 그 곱하는 수 공비를 보통 R이라고 많이 써요. 여기도 R이 곱해진대요. 여기도 R이 곱해진대요. 이 R을 우리가 뭐라고 했었냐면 공비라고 했었죠. 공비. 자, 이랬을 때 A2는 어떻게 표현이 된다고요? A1은 당연히 A1이고요. A2는 A1으로부터 공비가 하나 붙고요. A3는요. A1으로부터요. 공비가 두 개 붙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AN번째 항은요. 첫 번째 항으로부터 공비가 n-1개 붙어서 이렇게 표현이 일반항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는 수열을 보고 등비수열이라고 합니다. 등비수열. 결국은 첫 번째 항과 공비가 몇 개 붙는지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344번 보면 첫 번째 항이 4고요. 그 다음에 3분의 4고요. 그 다음에 9분의 4고요. 그 다음에 27분의 4. 이러한 수열이 일반항을 차지합니다. 자, 이 수열은 첫 번째 항이 4죠. 그 다음에 곱해지는 수가 얼마입니까? 공비가. 여기가 3분의 1이 곱해지죠. 여기도 3분의 1이 곱해지죠. 그래서 결국은 얘는 첫째 항이 4고요. 공비가 3분의 1인 등비수열이 되겠습니다. 등비수열. 따라서 AN은, n번째 항은 첫 번째 항 4로부터 공비가 n-1개 붙어서 이렇게 결정이 되겠죠. 자, 348번 볼게요. 1, 마이너스 4, 16, 마이너스 64. 등비수열이라고 나와있네요. 표현이 되죠. 첫 번째 항이 얼마냐면 1이고요. 공비가 마이너스 4죠. 공비가 혹시나 논술하고 한다면 이렇게 항이 교차 부호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공비는 지금 마이너스 4인 등비수열입니다. 따라서 일단은 AN 결정할게요. AN은 1 곱하기 공비 마이너스 4에 n-1제곱이 될 거예요. 자, 일반항 구했는데 이 중에서 1024가 몇 번째 항이냐? 1024가 몇 번째 항이냐? n번째 항이라고 봅시다. 즉 일반 이런 생각해도 좋겠죠. 마이너스 4에 n-1제곱으로 표현되는 그런 수열이 있는데, 이 결과가 마이너스 1024가 되도록 하는 그런 번째수, 몇 번째 항인지를 찾으랍니다. 자, 요거 바로 좌우 지수 방정식인데, 좌우 미시통일이 될 수 있으니까 미통이라고 해요. 마이너스 4에 5제곱이죠.
따라서 n-1이 6이면 되고요. n이 7이면 n-5면 되죠. 여기 n은 6이면 즉 여섯 번째 항이 실제로 볼까요? 다섯 번째 항은 얼마냐면요. 여기에 4가 곱해질 거니까요. 256인가요? 그러다 마이너스 4죠. 마이너스 4가 곱해지면 다시 마이너스 4가 곱해지면 마이너스 1024가 나오면서 결국 여섯 번째 항이 마이너스 1024로 표현이 된다는 겁니다. 359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항이, 두 번째 항이 3이고요. 두 번째 항 A2라고 표현을 쓸게요. A2가 3이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항이 24랍니다. A5가 24랍니다. 그러한 등비수열이라고 해요. 등비수열. 만약 얘가 등차수열이었다고 하면 얘를 우리는 A1 더하기 D라고 쓰고요. 다섯 번째 항은 A1 더하기 공차 4개 붙어서 A1 더하기 4D라고 표현을 쓰죠. 등차수열이라고 쓰면. 근데 우선 등비수열이라고 했으니까요. 첫 번째 항을 A1, 그 다음에 공비를 R이라고 표현을 해볼게요. 첫 번째 항을 A1, 공비를 R이라고 표현해보고, 왜냐면 우리가 첫째 항과 공비를 알아야지 이런 것처럼 일반항을 표현하니까 우리는 이 두 개의 정보를 가지고 첫 번째 항과 공비를 찾아낼 겁니다. 자, 그럼 A2, 두 번째 항은요. 두 번째 항은 첫 번째 항으로부터 공비가 하나 붙은 값이죠. 이게 3이랍니다 하고, 그 다음 얘 다섯 번째 항은 첫 번째 항으로부터 공비가 4개 붙었겠죠. 이게 바로 24랍니다. 자, 이 두 개를 연립해서 우리가 A1과 R을 구할 텐데, 등비수열 연립은 등차수열은 보통 1차 방정식이니까 가각함수는 좀 편하게 나옵니다. 등비수열은 이렇게 곱의 형태로 표현되기 때문에 연립이 조금 복잡한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나마 대부분 이렇게 차수 형태를 보면 여기 좀 차수가 크죠. 여기는 R은 1제곱인데 여기는 R은 4제곱이니까 이 차수가 큰 것 안에 보통 작은 것이 쏙 다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 A1 R이 3이고요. 여기를 A1 R의 4제곱을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그러면 여기에서 A1 R이 3이면 요 놈이 얼마니까요? 3이잖아요. A1 R이 여기 딱 들어가 있죠. 요 놈은 결국은 3입니다. 3. 결국은 우리가 A1 R은 3이고요. 얘는 3이니까 결국은 R의 세제곱이 8이 되면서 연립이 조금 더 편해집니다. 바로 여기서 R을 놔버리죠. 그죠? 따라서 여기서 R은 2가 되고요. R2가 나왔으면 A1은 2분의 3이 되겠네요. 따라서 우리는 첫째 항과 공비를 다 찾아냈습니다. 따라서 일반항 A에는 첫 번째 항 2분의 3 곱하기 공비의 n-1제곱으로 일반항을 결정할 수 있고요. 따라서 우리가 A8도 구할 수 있겠네요. A8은 여덟 번째 항에 그대로 8 대입할게요. 그럼 2분의 3 곱하기 2의 7제곱이 되면서 연산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369번도 이제 비슷한 모양새로 연립을 하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 항과 두 번째 항의 합. 첫 번째 항과 두 번째 항의 합이 60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항과 네 번째 항. 세 번째 항과 네 번째 항이 241 때 AN을 구하세요 라는 문제예요. 그럼 결국은 첫 번째 항과 공비를 찾아내라는 뜻이죠. 자, 그대로 연립할게요. A1은 A1이고요. 공비를 R로 둘게요. 그럼 A2는 A1 곱하기 R의 1제곱일 거예요. 그게 60이고요. A3는요, A1 곱하기 R의 제곱일 테고요. A4는요, A1 곱하기 R의 3제곱이겠죠. 자, 얘를 우리는 적절하게 연립해야 됩니다. 자, 연립 어떻게 하는지 볼게요. 일단 인수분해하겠습니다. A1, 1 플러스 R은 60이고요. 여기에서는 A1, R의 제곱까지 나오죠. 여기는 1 플러스 R, 240입니다. 자, 이 두 개를 연립해서 A1, R을 찾아야 되는데, 연립이 굉장히 좀 복잡해 보이지만, 여기 볼게요. R의 제곱이 R, 이렇게 표현이 돼요. 그런데 A1, 1 플러스 R, 여기죠. A1, 여기네, 여기. A1, 1 플러스 R. 요 부분이 이미 60이라고 했습니다. 60. 그러면 이 연립방정식은 A1, 1 플러스 R 이퀄 60이고요. 여기 60이니까 양이 60으로 나오면 R 제곱이 4가 되겠네요. 따라서 우리는 여기에서 바로 R 값이 바로 나와버립니다. 근데 R이 이제 두 개 나오죠. 첫 번째 R이 2일 때와 두 번째 R이 마이너스 2일 때. R 제곱 4니까 R은 2나 마이너스 2죠. R이 2라고 한다면 A1은 얼마인가? 20인가요? 그 다음 R이 마이너스 2라고 한다면요. A1은 마이너스 60이 되나요? 따라서 이 수열은 일반항이 두 가지가 가능할 겁니다. A에는 20 곱하기 2의 곱하기 곱입니다. n-1제곱 이렇게 표현이 되던가요? 아니면 A에는 A1 마이너스 60인가요? 마이너스 60 곱하기 공비의 n-1제곱 이렇게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문제에서 어떤 조건이 공비가 양수만 되라 아니면 모든 항이 양의 부호만 가져라 라고 한다면 얘만 가능할 겁니다. 왜냐하면 공비가 음수가 되면 사실 아까 말했다시피 부호가 교차함으로 나온다고 했죠. 그래서 그러한 세부 조건이 있는지를 확인해서 이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하게 할 수도 있어요. 여기서는 물론 세부 조건이 없으니까 이 둘 다
답이 될 겁니다. 자, 비슷한 문제 380번 볼게요. 380번에 등비수열이라고 합니다. 근데 모든 항이 양수로 지금 표현되는 등비수열입니다. 이때 식도 써줬네요. A2 두 번째 항과 네 번째 항의 곱이 16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항과 다섯 번째 항의 곱이 64일 때 A7의 값을 계산하세요 문제예요. 자, 그럼 일단은 등비수열에서 첫 번째 항과 공비가 결정이 안 돼 있으니까 결정하기 위한 우리가 열방률 쓸게요. 얘는 첫 번째 항 A1, 공비 R이라고 할게요. 얘는요, 첫 번째 항 A1, 네 번째 항이니까 공비 세제곱이 붙겠죠. 16일 때고요. 세 번째 항은 A1 R의 제곱이고요. 다섯 번째 항은 A1 R의 4제곱입니다. 여기 14일 때 일곱 번째 항도 우리가 A1 곱하기 R의 6제곱을 계산하세요. 이런 문제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일단 정리 좀 할게요. 그럼 A1의 제곱, R의 4제곱이죠. 이게 16이고요. 얘는 A1의 제곱, R의 6제곱이죠. 이게 64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여기는 A1의 제곱, R의 4제곱인데 A1의 제곱, R의 6제곱이죠. R의 6제곱이 얘 내용을 보자면 R의 4제곱, R의 제곱 이런 모양으로 써질 거예요. 그런데 이 시간에 이 식이 그대로 들어가 있단 말이죠. A1 제곱, R 4제곱이 그대로 여기 들어가 있잖아요. 얘가 얼마랍니까? 16이랍니다. 결국 얘는 우리가 A1의 제곱, R의 4제곱은 16이라고 먹고 여기가 16이니까요. 여기서 16으로 나눠서 R의 제곱이 4가 되겠네요. 바로 R 나오죠, 그죠? 첫 번째 R이 2가 될 수도 있고요. 두 번째 R이 마이너스 2가 될 수도 있는데 모든 항이 양수라고 했으니까 만약에 공비가 음수라고 한다면 부호가 교차부호가 난다고 했죠. 따라서 이거는 불가능하게 돼요. 따라서 R 값은 2고요. R 값이 2라고 한다면 A1의 제곱이 1인데요. 따라서 A1도 지금 플러스 마이너스 1일 겁니다. 그런데 모든 항이 양수라고 했어요. 그럼 A1도 1만 가능하겠죠. 따라서 우리는 A에는 첫 번째 항 1 곱하기 공비 2에 n-1제곱으로 표현되고요. 따라서 우리가 이제 7번째 항 계산하는 게 문제가 아니겠죠. 7만 대입해서. 그 다음에 383번 볼게요. 383번을 보면 등비수열 A에 대해서 A2분의 A6이 6과 A3분의 A7의 합이 16일 때 무엇을 계산하라고 하냐면 A12분의 A20 값을 계산하랍니다. 자, 그럼 우리가 등비수열의 전체적인 모양새는 첫 번째 항과 공비, 첫 번째 항과 공비가 다 나와야 됩니다. 즉 최소한 조건이 두 개가 있어야지만이 두 개의 조건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A1과 R을 결정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 문제를 보면 등비수열에서 조건이 지금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걸 구하래요. 상식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A1과 R을 다 구할 수 있는 그러한 일반적인 형태는 아닐 겁니다. 아무튼 시도는 한번 해볼게요. 시도는 여기서 A2는요 A1 곱하기 R이고요. A6은요 A1 곱하기 R의 5제곱이겠죠. 얘는 A1 곱하기 R의 제곱일 테고요. H7은 A1 곱하기 R의 6제곱이겠죠. 이게 16이랍니다. 이것일 때 무엇을 계산하라고 하냐면 이것도요 A1 곱하기 R의 11제곱이고요. 이건 A1 곱하기 R의 19제곱. 이것을 계산하라는 문제예요. 자, 그런데 특이하게 얘가 이렇게 약분되고 또 R도 하나 약분되면 R의 4제곱. 여기도 약분되면서 R의 4제곱. 이거 16이죠. 여기도요 구하려고 하는 값도요 요거 약분되고요 R의 8제곱 계산하랍니다. 문제밖에 안 돼요. 결국 우리가 2R 4제곱이 16이니까 R의 4제곱은 8이 되겠네요. 그럼 R의 4제곱 8이면요 R제곱은 8이 루트 8이나 R제곱이 마이너스 루트 8인데 R제곱이 음수가 될 수는 없을 텐데요. R제곱은 루트 8입니다. 즉 2의 세제곱의 루트 값이죠. 즉 2루트이죠. 또는 우리가 2의 2분의 3제곱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게 할 겁니다. 그래서 R 값을 구하면 다시 R의 제곱 2의 2분의 3제곱이니까요. 다시 여기다가 2분의 1제곱 붙이면 플러스 마이너스 2의 4분의 3제곱이 R 값이 두 개가 나올 수 있을 거예요. R 값을 여기서 결정을 못합니다. 그런데 굳이 여기까지 갈 필요는 없고요. 어쨌거나 R은 구할 수 있지만 A1은 절대 구할 수 없는 모양새입니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일반항을 우리는 결정할 수 없어요. 그런데 구하라고 하는 모양새가 R의 8제곱까지만 구하랍니다. R의 4제곱 8이니까요. 이거 바로 제곱만 하면 R의 8제곱은 64로 바로 결정이 되게끔 좀 어떻게 보면 맞춰져 있는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등비수열을 결정을 못하지만 우리가 이 조건식 하나를 가지고 결과는 얻어낼 수 있는 모양새입니다. 자, 보통은 이렇게 두 개를 다 연립해서 일반항을 찾아내는 문제가 보통인 거예요.
9번도 같은 내용인지 한번 볼게요. 389번을 보면 등비수열이고요. 모든 항이 각 항이 양수라고 했습니다. 식소전은 A2의 제곱 더하기 A3의 제곱 이퀄 3이고요. A4의 제곱 더하기 A5의 제곱 이퀄 36이랍니다. 그럼 두 개 조건이 있는 등비수열이나 등차수열은 결정을 할 수 있죠. 자, 그리고 구하라고 하는 게 A6 제곱 더하기 A7의 제곱 이해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아무튼 얘 A1R로 표현할게요. A1R의 제곱이니까요. 이렇게 되겠죠. 얘는 A1R의 제곱이니까요. A1R의 제곱의 제곱이니까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이렇게 되고요. 얘는 A1R의 세제곱이죠. A1R의 세제곱의 전체 제곱이니까 결국은 지수법칙 쓰면 이렇게 되겠고요. 얘도 A1R의 4제곱의 제곱이니까요. 지수법 쓰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얘도 그렇게 써볼게요. A1R의 5제곱의 제곱이니까 이렇게 표현이 되고요. 여기도 A1R의 6제곱의 제곱이니까요. 제곱이니까 2, 12. 자, 이것을 계산하시는 문제입니다. 일단 전체로 봤을 때는 A1과 R을 구할 수 있는 모양이세요. 자, 일단 연립을 시도할게요. 공통으로 뽑아내는 값이 A1 제곱, R의 제곱이 뽑아져 나오고요. 여기는 1 플러스 R 제곱. 이렇게 인수분해 되네요. 밑에 식 A1의 제곱, R의 6제곱이 나오죠. 여기는 1 플러스 R의 제곱. 이렇게 됩니다. 이 모양새가 굉장히 좀 복잡해 보이지만, 어떻게 보면 차수로 봤을 때 얘는 6차고 얘는 2차까지 올라가죠. 전체로 봤을 때 얘가 차수가 좀 더 높은 편식이잖아요. 그런데 이 안에 A1 제곱, 1 플러스 R의 제곱, 이 R의 제곱하고 R의 6제곱, 여기만 차이 나죠. 여기서 R의 6제곱을 R의 제곱, R의 4제곱으로 표현해 보면 결국 요 밑에 식은 위 식을 그대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얘가 얼마라고요? 3이라고요. 그럼 결국은 R의 4제곱 곱하기 3이 36이니까요. R의 4제곱은 12가 될 겁니다. 그죠? 그럼 R제곱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2인데 제곱값이 음수가 될 수 없으니까 일단 R제곱은 루트 10입니다. 루트 12. 그럼 우리가 R제곱 갖고 R도 또 나오긴 할 거예요. 모든 수가 양수라고 했으니까 R 값은 다시 여기다가 루트를 씌우면 이렇게 나올 거예요. 플러스 마이너스 값인데 양수라고 했으니까 플러스 공비만 가능할 거예요. 그런데 굳이 R까지 이렇게 복잡하게 구하지 말고 우리가 R제곱까지만 그냥 구해놓고 갈게요. 왜냐면 보세요. 여기서 R제곱만 있어도 충분히 이 결과를 얻어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R제곱이 나왔습니다. 얘가 지금 10이라고요. 여기가 12라고요. 루트 12. 루트 10 어디가 잘못됐나요? 잠깐만요. 그죠. R제곱이 지금 루트 12인데 여기 루트 12. 그다음 여기도 루트 12.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A1의 제곱을 구하기가 조금 복잡하니까요. 여기서도 잠시 대기할게요. A1까지는 잠시 구하지 말고요. 여기까지만. 이것도 표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얘도 표현을 해보면 A1의 제곱, R의 10제곱까지 나오죠. 그럼 1 플러스 R의 제곱.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물론 여기서 우리가 R 값하고 A1을 어찌 꾸역꾸역 구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굉장히 좀 지저분하게 나와요. 숫자가. 그래서 구하려고 하는 내용을 봤더니 여기 안에도 우리가 아까 A1의 제곱, R제곱, 1 플러스 R제곱 A1의 제곱, 이 R의 10제곱도요. R의 10제곱도 R의 제곱, R의 8제곱 이렇게 보면 이 안에도요. A1의 제곱, R제곱, 1 플러스 R제곱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 값이 얼마라고 했습니까? 이 값이 3이라고 했죠. 3. A1의 제곱, R제곱, 1 플러스 R제곱 요게 3이라고 해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것은 3배의 R의 8제곱 구하시는 문제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R제곱까지 구해놨으니까 R8제곱도 어렵지 않게 나오겠죠. 여기에 4제곱을 취하게 되면 R의 8제곱이 4제곱 취할 거니까요. 144가 되겠죠. 결국은 최종 3R의 8제곱은 여기서 3배 하나 되니까 얼마가 되나요? 432로 나오나요? 자, 이렇게 나오겠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비수열의 모양새에서는 A1과 R이 깔끔하게 연립이 되어지는 모양새도 있겠지만 A1과 R을 못 구하는 건 아니에요. 이 문제는. 그렇지만 A1과 R을 구하려고 했더니 굉장히 그 다음 내용이 좀 지저분하게 나와요. 그때는 우리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등비수열은 큰 차수, 얘도 좀 큰 차수고 얘도 좀 큰 차수죠. 큰 차수 안에 이 작은 차수가 그대로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을 생각하면 좀 더 편하게 우리가 답을 도출할 수 있다는 걸 좀 기억을 해주시기 바래요. 자, 392번 보겠습니다.
자, 1 하고 100 사이에 어떤 수 3개의 수를 써놨답니다. 그 3개 수를 편의상 A1, A2, A3라고 좀 표현해놨네요. 이 A1이 첫 번째 항, A2가 두 번째 항, A3가 세 번째 항이라는 뜻의 어떤 그런 문자 형태 아닙니다. 그냥 단순하게 세 문자를 표현하는 그런 수일 뿐이에요. 이렇게 넣어서 얘가 등비수열을 이룬답니다. A1, A2, A3를 뭐 각각 구하랍니다의 모양새예요. 등차 수열에서 했던 것처럼 최소한 여기에 소리가 2개의 정보가 나와 있네요. 첫 번째가 101이고요. 이 중에서 다섯 번째가 100입니다. 즉, 첫 번째와 다섯 번째 항 사이에서 관계식이에요. 그럼 우리가 다섯 번째 항은요, 다섯 번째 항, 이렇게 쓸게요. 다섯 번째 항은 첫 번째 항의 공비가 4제곱 붙은 값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 다섯 번째 항 100은 첫 번째 항 1이죠. 공비 R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이렇게 표현이 된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R의 4제곱이 100이고요. 그럼 R의 제곱은 플러스 마이너스 10인데 음수는 불가능할 테고요. 그럼 R 값은 여기서 루트 10이나 R 값은 마이너스 루트 10 두 개가 가능할 겁니다. 공비가 루트 10이나 공비가 마이너스 루트 10이 가능할 거예요. 다른 정보가 없기 때문에 둘 다 가능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공비가 만약에 루트 10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는 볼게요. 첫 번째, 공비가 루트 10이라고 한다면 1, 루트 10 곱해지면서 루트 10이고요. 루트 10이 또 곱해지면서 10이고요. 루트 10이 곱해지면서 10루트 10이고요. 루트 10이 곱해지면서 100이 되겠죠. 이러한 모양새의 등비수를 낼 수도 있고요. 두 번째 공비가 마이너스 루트 10이라고 한다면 첫 번째가 1이죠. 공비가 마이너스 루트 10이니까 두 번째는 마이너스 루트 10. 다시 마이너스 루트 10이 곱해집니다. 그럼 여기는 10이고요. 다시 마이너스 루트 10이 곱해집니다. 마이너스 10 루트 10이고요. 다시 마이너스 루트 10이 곱해집니다. 그럼 여기 100이 되겠죠. 이러한 두 가지 모양새가 다 가능할 거예요. 그런데 문제에서는 다행히도 이 A2가 얼마냐라고 좀 물어봤습니다. 즉 가장 중간의 게임가 요거죠. 이때 상태에서도 이렇게 나오고요. 이러한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제일 가운데 있는 항은 요거죠. 그래서 A2 정도는 이 경우나 상관없이 10으로 나오는 그런 특이한 모양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401번에 첫째 항이 31이고요. 공비가 2분의 1 등비수열이 있답니다. 진짜 일반항으로 줘버렸어요. 첫째 항이 32, 공비 2분의 1, 이렇게 써지겠죠. 그런데 이 수열을 여러 개 나열을 냈고 다 곱해보랍니다. 그랬을 때 최대가 되는 상황까지 곱을 찾아내래요. 자, 등차수열에서는 모든 항이 양수가 되는 경우를 찾아서 다 더하면 최대값이 나오고요. 또는 각 항이 음수가 되는 형태, 모든 항이 음수가 되는 형태를 찾아서 더하라는 게 최소값이 되었을 겁니다. 등차수열에서의 합의 최대값 최소값 문제를 우리가 다뤄본 적이 있어요. 그러한 내용과 비슷한 형태, 결과적으로 근본적으로 같은 내용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얘도 보면 AN 한번 나열을 해볼게요. AN을 나열을 해보면 첫 번째는 32죠. 두 번째 항은 2분의 1 곱해지니까요 16이 되죠. 세 번째 항은 8이죠. 2분의 1 곱해지면 4가 되죠. 2분의 1 곱해지면 2가 되죠. 2분의 1 곱해지면 1이 되죠. 2분의 1 곱해지면 2분의 1이고요. 그 다음에 4분의 1, 그 다음 8분의 1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 항까지의 곱은 32가 될 거예요. 그럼 두 번째 항까지 곱하라고 한다면 32 곱하기 16이 되니까 분명히 두 번째 항까지 곱하는 게 훨씬 더 많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항까지 곱하면 8이 곱해지니까요 더 늘어나죠. 네 번째 항까지 곱하라고 하면 4가 곱해질 거니까 더 늘어나죠. 아까보다는. 이 네 번째 항까지보다는 다섯 번째 항까지 곱하면 2가 더 곱해지니까 더 커지죠. 그런데 여섯 번째 항까지는요 1이 곱해지니까 차이가 없네요. 여기까지 곱하나 여기까지 곱하나 상관이 없어요. 그래도 거기까지 한번 곱해봅시다. 여섯 번째 곱했어요. 그런데 일곱 번째 항을 곱하려고 하는 순간 기존에 있던 값에다가 일곱 번째 항을 곱하려고 하는 순간 2분의 1배가 되네요. 결과적으로는 줄어든 현상이 발생하게 돼요. 그래서 등비수열의 곱에서는 등차수열은 그냥 양수, 음수를 구분했었고요. 등비수열에서는 1보다 크다, 작다를 구분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1보다 크거나 같은 항이고요. 이 다음부터는 1보다 작은 항이니까요. 얘네들이 곱해지면 크기가 줄어든 현상이 발생할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1보다 큰 항만 찾을 겁니다. 여기서 보자면 바로 얻어졌지만 우리가 식으로 표현할게요. 식으로. 이 AN 32 곱하기 2분의 1의 n-1제곱이 1보다 크냐 작냐, 1보다 큰 경우, 같은 경우까지도 계산할게요. 이걸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2분의 1의 n-1제곱이 32로 나눠지면 32분의 1, 즉 2분의 1의 5제곱이죠. 따라서 n-1은 5보다 부동반으로 바뀌죠. 이렇게 밑이 2분의 1이니까요. 결국은 n은 6 이하, 즉 여섯 번째 항
이하가 1보다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여기서 특이하게 여섯 번째는 이등호 줬고요. 여섯 번째는 딱 1이라는 얘기예요. 보자면 여섯 번째는 딱 1이죠. 그래서 우리는 몇 번째 한까지만요. A1부터 A5까지의 곱이 최대가 될 겁니다. 또는 뭐 여섯 번째 하나 더 붙는다고 하더라도 그 값은 변함이 없죠. A1 곱하기 A6까지의 곱도 최대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따라서 여기서는 다섯 번째 한까지나 또는 여섯 번째 한까지 곱을 하면 최대가 될 것이다 라고 우리는 답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만약에 1이 되는 항이 발생하지 않으면 1보다 큰 항이 최대값을 발생하게 하는 곱이고요. 그 이후로부터는 최대값에 멀어지게 될 거예요. 따라서 여기서는 두 가지가 다 다르게 돼요. 다섯 번째 항, 여섯 번째 항. 406번에 보면 AN이 증비수열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특별하게 AN 더하기 2AN 플러스 1도 증비수열입니다. 이 수열이 첫 번째 항이 8이고요. 공비가 2분의 1인 증비수열입니다. AN을 결정하세요 문제예요. 그러면 이 수열이 나와 있으니까요. 증비수열이 나와 있으니까 요 수열 우리는 요렇게 쓸 수 있겠네요. 첫째 항 8, 공비 2분의 1에 n-1제곱. 여기에서 우리가 AN을 구하세요 문제예요. 자, 그러면 AN이 증비수열이라고 했으니까 AN도 증비수열 모양새를 유지할 수 있을게요. 첫 번째 항 A1이라고 쓰고요. 공비 R로 쓰겠습니다. 이렇게 써주죠. 그럼 그대로 여기다가 집어넣어 볼게요. AN은 요거 그대로 쓰면 되겠죠. A1 곱하기 R에 n-1제곱 더하기 2배의 AN 플러스 1은요. n차례다가 n 플러스 1을 집어넣을 거니까 n 플러스 1번장이죠. A1 곱하기 공비의 n제곱이 될 겁니다. 이게 8 곱하기 2분의 1에 n-1제곱이에요. 자, 좌우 비교할게요. 자, 좌우 비교하려면 여기서 일단은 공통 부분 인수분해 할게요. A1 끄집어내고요. R의 n-1까지가 또 공통이죠. 그럼 여기는 다 나와서 1이고요. 여기는 이 R만 나와있죠. 요게 지금 8 곱하기 2분의 1에 n-1제곱일 겁니다. 자, 좌우 모양새의 형태를 똑같이 동일하게 만들어낼게요. 여기 R의 n-1제곱이 2분의 1에 n-1제곱이니까 얘를 뒤로 쓰겠습니다. R의 n-1제곱. 그럼 얘 비교하게 되면 요 부분이랑 비교가 되고요. 남은 부분, 이 부분이 얘랑 비교가 돼야 되겠죠. 따라서 공비 R 값은요, 2분의 1이 돼야 되겠고요. 여기에서 R 값은 2분의 1이고요. R 값이 2분의 1이니까 여기는 2가 되죠. 그럼 2A1이 8이니까요. 2A1이 8이니까 A1은 4가 되겠네요. 결국은 우리가 결정하려고 하는 A는 4 곱하기 2분의 1의 n-1제곱 꼴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 뭐라고 했으니까 4가 되겠죠. 아무튼 우리가 지금 등비수열에서 일반항을 결정하는 형태를 좀 전달해드렸는데 결국은 등비수열에서도 첫 번째 항과 공비 R을 찾아내는데 주력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